앞에서 우리 관계 대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해드렸었고요. 이제 오늘 관계부사 하고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계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관계대명사 했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해볼래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관계, 즉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명사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뭐다? 대명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관계부사는요? 그렇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궁극적으로 뭐다?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관계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첫 번째는요. 관계부사는 절 안에서, 이제 관계부사절이겠죠? 관계부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결국 부사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명사를 보고 여러분 주격 대명사 I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문장 안에서 봤을 땐 나는, 내가 이렇게 주어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 부사로 해석이 되어진다. 관계부사절 안에서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보통 우리 관계부사가 나오는 환경을 보면 앞에 누구 나와 있고 선행사 나와 있고요. 관계대명사가 마찬가지로 선행사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선행사가 일반적으로 시간에 관련된 것이면 관계부사 when이요. 장소에 관련된 것이면 where가요. 다음 이유와 관련된 것이면 why가요. 방법과 관련된 것이면 how가 나오는데 우리 방법에 해당하는 선행사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선행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보시게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만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how는 보이지 않을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관계부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접속사 역할을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우리 관계부사는 부사의 역할만 하니까 주어 역할 못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누가 꼭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그렇죠. when이건 where이건 why이건 상관없이 어차피 관계부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관계부사는 부사로 해석했으면 좋겠다. 특히 어느 경우에 꼭 이렇게 부사로 해석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이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관계부사 앞에 이렇게 쉼표가 찍혀 있거나 그럼 쉼표 찍혀 있는데 이걸 굳이 뒤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명사 이러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쉼표가 있는데. 그리고 어법성 판단 문제라면 어법성 판단 문제에 관계부사절이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 선생님 부사로 해석한다는 게 뭐예요? 그럼 부사가 뭐예요? 시간, 장소, 방법을 나타내는, 즉 어떻게? 결국 여러분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사랑 같은 것이고요. 이 선행사를 끄집어다가 부사로 해석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여러분 when이 해석될 때는 어떻게? 그 시간에, 그때에, 즉 그 명사에 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명사에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직독직해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왜요? 그럼 보통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일 테니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 명사에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why는 선행사가 거의 하나죠, 여러분. the reason, 이유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사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사로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일단 명사 나왔어요. 명사 다음에 when, where, why 나왔어요. 그럼 이 명사 끄집어다가 그 명사에, 그 명사에서, 그 명사 때문에 주어가 동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얘가 부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이 관계부사가요. 수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능에서 관계부사를 물을 때는 사실은 뭘 갖고 묻는 거냐면 이 자리에 관계부사가 좋을까? 관계 대명사 위치가 좋을까? 위치와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직 공부가 영글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앞에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 나와 있으면 관계부사 쓰면 되고 그렇지 않은 위치 쓰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도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거든요. 우리 위치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 아니라 사물이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선행사 때문에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얘는 관계부사, 얘는 관계대명사. 여러분 얘는 대명사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앞에 명사 끄집어다가
일단 시험 문제는 여러분 앞과 뒤는 환경이 똑같이 나올 테니 뒤에 주어 동사 있는 상태에서 위치가 나오겠죠. 그럼 위치 다음에 주어가 나와 있으면 이거 무슨 격? 목적격. 그럼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끄집어다가 그 명사를 주어가 동사합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쫓아오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여러분이 얘도 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사실 어퍼선 판단 문제에서 뒤에 완전 불완전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부사로 선행사가 부사로 해석이 되어지는지 선행사가 목적어로 해석이 되어지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I won't라는 건 이제 will not의 준말이죠. 그쵸? I won't forget. 나는요, 잊지 못할 거예요. That moment.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더니 여기 제가 when을 쓰고요. which를 쓰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시간 when. 이렇게 가시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시간도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which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We spent together.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순간을 together 잊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얘 해석을 해보신다면 이거 뭐예요? 그렇죠.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 선행사 가져다가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지 못했어요. 목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니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뭐가 돼야 되는? 위치가 돼야 되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달리해야지 뭐 완전 불완전이라든지 선행사의 종류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 여기다 바로 쓸게요, 여러분. 우리 무슨 역할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여러분 얘를 그냥 부사랑 묶어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제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왜? 둘 다 부사인데 접속사 역할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where는요 대어랑 묶어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가능하겠죠. 왜? 얘도 그곳에서이고 얘도 그곳에서이고 우리 말로 뜻 똑같은데 접속사 역할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이고. 여러분 다음 when이요. 제가 여기서부터 썼어야 되는데 when은 또 누구랑 물어보냐 여러분 then이랑 묶어놔요. then이랑 묶어놓습니다. 왜? 얘도 그때이고 얘도 그때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Y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길어지니까 단어가 길어지니까 안 나오고요.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 접속사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왔었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관계부사를 봤어요? 명사 다음에 관계부사를 보시면 물론 익숙하신 하느니라고 해석하는 거 좋겠으나 쉼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퍼성 판단 문제예요? 라고 할 땐 원래의 역할대로 부사로서 해석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저의 바람이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빠르게 직독직해 할 수 있다라는 거 가져가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시면 1번 갑니다. 1번에 갔더니 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치요? 그러면 봅니다. 갔더니 사람들이요. 우리 워시보드라고 하면 이제 빨래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문지를 여고요. 또는 그 사람들이요. 빨래를 가지고 리버뱅크, 여러분 또 은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둑이죠. 그쵸? 강둑이나 개울로 가요. w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강둑이나 개울과 같은 장소를 나타낸 명사 다음에 where?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부사로. 그 강둑이나 개울에서 그들이 beat, 두드리고 문질러요. 빨래를. 해석 괜찮죠, 여러분? 그곳에서 빨래를 두드리고 문질러요. 괜찮네요. 그럼 답은 where 괜찮다. 여기 which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which가 들어가려면 그 강둑을 또는 그 개울을 그들이 빨래를 두드리거나 부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강둑을 빨래를 두드려요 라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where 괜찮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갑니다. 갔더니 where which 나와 있죠, 여러분. 가시면 그녀는요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일단은 where which 공통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 그럼 작은 집 가져다 갈게요, 여러분. where가 답이 되려면 그 작은 집에서 그녀는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 식구들을 방해하지 않고 해석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which를 가려면 그 작은 집을 그녀는 연습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작은 집을 연습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누구로? where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이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practice라는 동사는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연습하다라고 해서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동사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 불완전으로 가시면 여기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 which 이렇게 기계적으로 답을 찾는 친구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찾지 마십시오. 왜냐면 영어의 동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무조건 자동사야. 너는 무조건 타동사야. 너는 무조건 목적어 있어야 돼. 너는 없어야 돼. 그런 동사들이 거의 없어요. 자타를 같이 겸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으로 가지 마시고 해석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여러분 3번 갈게요. 갔더니 there, where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곳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는 여러분 어떤 차이예요? 그렇죠. 접속사 역할을 하느냐. 그의 가족이 그를 등록시켰어요. 이 학교에. 그곳에서 그가 발달시켰지요. 여러분 새로운 절이 연결되고 있는데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럼 답은 누구로? Where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